자주는 게 제일 좋대요. 그래서 11시에서 새벽 1시, 그 다음에 1시에서 몇 시일까요? 3시. 3시에서 5시, 5시에서 7시, 7시에서 9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러느냐? 11시부터 1시에는 담의 시간이에요. 담이 자기 일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1시부터 3시는 간이 자기 일을 하는 시간이에요. 3시부터 5시는 폐가, 5시에서부터 7시는 대장이, 7시부터 9시는 위. 그 새벽에 노인들이 콜록콜록 하는 게 폐 때문에 그렇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간이 자기 일하는 시간에 자줘야 간의 일을 해요. 그래서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꼭 자라.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해놓고 숙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는 정도가 아니고 푹 자야 된다. 그럼 이때 푹 안 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피곤합니다. 그 다음에 폐는, 이것도 좀 배워야 되는데, 폐가 우리의 온몸으로 퍼뜨리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더라도 요때까지는 꼭 자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때까지. 그래야지 폐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요? 그 24시간 일하면 안 되나? 왜 휴식을 취하냐?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자냐고. 그냥 일주일 내내 일하고 돈 벌지.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 그다음에 하루 종일 장기가 다 이렇게 다 배당이 돼 있어요. 오장육부가. 그래서 대자, 통변을 해라. 통변을. 이 뭐예요? 변을 뭐라고요? 변을. 언제? 일어나자마자 빼고 그 다음에 먹어라. 아침을 언제 먹으라고요? 7시에서 9시 사이에 뭘 먹으라고요? 네, 온열한 걸로 먹어라. 온열한 거. 아까 그 얘기를 안 드렸는데 죽을 먹잖아요. 죽이 뭘 넣잖아요. 중국 사람도 죽 그냥 안 먹죠. 거기다 뭘 뿌리죠. 그죠? 뭘 뿌린다고요. 그게 매운 거예요. 그거 뭐라고 그러죠? 이게 확 냄새, 산초 말고. 네? 산초 말고 확한 거 있어요. 이게 그냥 확한 거. 그런 거 위에다 뿌려서 먹어요. 박하가 뿌린 거야? 열성. 아니, 박하 아니고 산초하고 또 달라요. 산초하고. 산초가 뭐예요? 추어탕 위에 뿌리는 거. 그런 식으로 입이 확한 거 있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 고명 올리듯이. 근데 고명은 밍밍하잖아요. 이 간기가 있는 고명을 올려서 먹어요. 특히 열성. 따뜻한 거, 온열한 거. 따뜻한 거, 열성식품. 열성식품이라는 거 안 뜨거운데도 열을 내요. 예를 들어 먹어요. 매운 거. 열성식품이 뭐냐면 회 먹을 때 먹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와사비. 네, 일식집에 가서 먹는 거. 일단 간장에다가 뭘 해요? 와사비가 맵잖아요. 그죠? 또요. 생강, 낙교, 그 다음에 오차 먹으면서 먹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거 된장국, 미소시 차게 먹어요? 따뜻하잖아요. 또요. 소주를 먹으면 따끈한 정종 같은 거 먹잖아요. 그죠? 거기다 또 뭐 넣어요? 지느러미 태운 거 넣잖아요. 열. 그냥 다 따뜻한 거예요. 왜 그렇게 먹어요? 회가 차잖아요. 회가 차니까. 그래서 회 먹을 때 먹는 건 다 열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공통적인 게 맵다.
많이 말고 많이 말고. 그래서 7시부터 9시 사이에 먹어야 돼. 근데 아침 먹기 전에 새벽에 흡변하기가 쉽지가 않죠. 떨어뜨리기가. 근데 정상적으로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세 끼 먹죠 제대로. 그럼 이제 봐요. 세 끼를 다 먹어요. 근데 아침 건너뛰잖아. 탄수화물 안 먹으니까 저 이틀 3일에도 변 한 번씩 보고 그쵸, 나올 게 없죠. 나올 게 없어가지고 섬유질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골고루 반찬을 먹어야 돼요. 김치도 먹고 뭐도 먹고 하는 게 나올 게 없는 거예요. 탄수화물은요 30분이면 소화돼요. 30분이면. 그래서 통변을 이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걸 지켜요? 성인이라고. 성인은 이런 걸 알았다. 성인이 되려면 이렇게 지켜라. 근데 등급이 4개가 있어요. 성인이 다음에 귀인, 성인, 또 4개가 있어요. 등급이. 그중에 성인은 이걸 알았다. 현인, 귀인, 성인 또 하나 뭐더라. 4개로 나누거든요. 근데 황제 내경에는 성인은 이걸 알고 지켰다. 뭐 지키란 말이에요. 뭐예요? 지키란 얘기죠. 너도 성인이 되려고 이렇게 지켜라. 온열한 걸 먹어라. 통변, 숙면. 이 얘기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가 나빠요? 나이트. 나이트 금융가 안 좋아. 그 2배 주잖아요. 그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이민 1세대. 이민 1세대. 2잡, 3잡 해요. 왜? 8시간만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여기서 일하고 저녁에 또 가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얼굴 볼 일이 없어. 남편 일하고 들어오면 와이프가 나가고, 들어오면 또 나가고. 그게 뭐 많이 해요? 야간에 드는 게 이게 배로 주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건물 청소 이런 거 밤에 하잖아요. 퇴근 다 하고 2잡 3잡 뛴다니까요. 그래서 집도 하나 사. 애들 학교 다녀. 아 이제 살만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왜 그래요? 이게 누적돼가지고. 그래서 2배 주는 거예요. 나이트 쉬프트 근무하는 게 안 좋아. 그래서 밤에 안 자고 일을 하면 죽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명 없이 밤에 일을 안 하고 안 자면 죽는다. 근데 단기가 아니고 오래겠죠. 그죠? 괜찮으니까 하고 괜찮으니까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돈 버는 재미에. 2잡 3잡 뛴다니까요. 잠자는 시간 적고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모았던 돈 한꺼번에 샥 나가지고. 미국에서 애 갈 때 3천만 원 든대요. 정상분만 하는데. 얼마씩 주고 뭐 했는데 얼마 나왔다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나와요. 그 안재욱이 지난번에 쓰러졌죠. 미국에서 5억인가 나왔대요. 이 뇌수술 해가지고 5억인가 나왔다가 또 누가 뭐 하는데 얼마 들었다고. 하여튼 정상분만 하는데 3천만 원이래요. 뭐 째고 이러거든. 이제 골 잡히죠. 자, 왜 일찍 자야 된다고요? 잘 들어. 응? 숙면을 해야 돼. 1시, 3시. 그 공부 어떻게 해? 일찍 일어나는 사람, 일찍 일어나서. 이때는 머리도 막잖아, 머리. 일찍. 요때는 꼭 자라고. 1시, 3시. 간이 왜 중요한지 이제 배우실 거예요. 제가 엄청 떠들어요. 간하고 심장하고 비장하고. 기본반 때도 그 얘기가 대부분이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간 치료를 언제 하면 좋아요? 요 시간. 봄에. 왜냐면 봄이 간의 계절이거든요. 봄에 새벽 1시, 3시 사이에 잠자는 놈 깨워서 찔렀어요. 옛날에는. 그걸 좌우유주 치법이라고 해요. 왜냐면 이때 간이 일할 때이기 때문에. 그다음 봄에 이제 간이 활성화될 때이기 때문에 그때 치료하면 효과가 좋다고. 심장병은 여름에, 간병은 봄에.
나중에 이제 오행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오행에도 이렇게 나와요. 오행. 자, 그래서 수면 문제 11시부터 자주면 제일 좋다. 일단은 숙면을 해야 된다. 정상적이려면은 이때까지 5시까지 자주는 게 제일 좋다. 새벽기도 6시로 바꾸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5시까지 자고 가면 6시 이렇게 이렇게. 집 앞에 가세요, 집 앞. 눈곱만 띄고 갈 수 있는 곳은 가세요. 멀리 가지 마시고. 자, 수면 얘기 드렸어요, 수면. 이 수면을 잘 취해야지 공부가 잘 되는데, 근데 애들이 그러죠. 자기는 학원 체질이라고 그러죠. 난 학교 가면 졸리고 학원 가면 공부가 잘 된다고 그러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밤에 앉았잖아요, 밤새. 애들하고 핸드폰 이거 하고. 그래서 2시, 3시에 잤죠? 이 간이 피곤하잖아요. 근데 학교 가면 어떻게 졸립죠? 그럼 자죠? 조금 자면 피로가 풀려요. 근데 학원 가면 머리가 맑어. 그러니까 자기는 학원 체질이라는 거예요. 학교 가서 10분 졸았잖아요. 이 졸음운전을 해보세요. 도착지에 가면 안 졸려요. 이 가수면을 한 거예요. 가수면을. 왜 잠이 안 와요? 아니, 졸음운전 안 하는 거 가르쳐드려요? 네. 졸음운전을 많이 하시는 모양이네. 아니요. 가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2가지. 하나는 침, 하나는 약. 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총명탕. 총명탕을 먹으면 밤에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잠을 못 잘까요? 머리가 맑아져요. 머리가 맑아지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만큼 얘가 효과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맑아지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뇌혈류 촉진이에요. 뇌혈류 촉진. 뇌혈류 촉진하면 어떻게 혈액이 많이 가죠. 그럼 산소가 많이 가죠. 영양분도 많이 가죠.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맑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저녁에 먹을 때는 9시에 먹으면 잠 못 자요. 저녁 9시에 먹으면 약 효과가 이때부터 한 2, 30분이 금방 나타나기도 해요. 맑아져가지고 밤새요, 밤새. 그래서 먹으려면 저녁 6시쯤에, 한 7시, 6시쯤에 먹으니까. 원리는 뇌혈류 촉진이다. 그래서 머리가 맑으니까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이 먹으면 이게 그 공부 잘하는 약이고, 나이 든 사람이 먹으면 네. 치매, 중풍 이런 거 뇌혈관 쪽에 예방 치료약이에요. 치료할 때도 이걸 쓰고 예방으로도 이걸 써요. 그 원리는 뇌혈류 촉진이다. 근데 이게 재료가 딱 3가지밖에 안 들어가요. 석창포, 원지, 복신 요 3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서울대 의대 교수 중에 한 사람이 치매 예방 치료물 침물질을 개발했습니다 하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양약품에서 제품화됐어요. 일양약품에서. 그게 원지인지 복신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요 2개 중에 하나에 치매 예방 물질이 들어있대요. 신물질 개발했대요. 이거 뭐 몇백 년 전부터 쓰고 있던데. 그럼 만약에 원지에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거 하나만 먹으면 치매가 치료될까요? 치매 치료 물질은 좋은데 누가 여기 날라줘야지 여기까지. 그걸 얘가 해요. 석창포. 석창포가 뭐예요? 창포에 머리 감고 그죠 옛날에. 그거예요 그거. 이 성질이 뻥 뚫어져요 위로. 쫙 끌어올라가요 위로. 그러니까 향이 진하겠죠. 쫙 위로. 얘를 갖고 올라간다고 위로. 근데 먹기만 해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약 처방한다는 거는 옛날도 알았어요.
이걸 먹으면 어떻다. 근데 얘를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날르는 약을 섞어. 그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게 처방이에요. 작용은 얘가 하고 얘는 날라주고 얘는 뭐 하고 얘는 뭐 도와주고 그게 처방이에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 사람이 말랐어. 그러면 조금 살찌는 데 도움되는 약을 첨가하는 거예요. 가감 한다고 해요. 총명탕 가감. 아까도 가감 귀비탕 이렇게 나오죠. 가미 귀비탕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먹는 게 나아요? 이렇게 먹는 게 나아요? 그 원리에 의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원리. 근데 어쨌든 신물질 개발했대요. 신물질. 그래서 요새 신물질 나오는 거는 전부 한약재. 요번에 난리 난 거 뭐야? 백화수어. 백수어. 그 뭐예요? 그 옛날부터 쓰던 저기예요. 옛날부터. 뭘로? 아까 나왔던 거. 갱년기 종합증에 쓰던 약재 중에 하나예요. 약재 중에.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이 좀 이제 그 성원이 되면 갱년기 종합증 치료하는 분말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끓이지 않고 약재만 가지고 분말을 만들어요. 약재만 가지고. 서재거리를 의사라는 사람 아세요? 알아요. 방송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 의사잖아요. 근데 한약재를 얘기해요. 그래서 갱년기 종합증 3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다 3가지를 뒀어요. 6가지. 근데 열 화끈하게 나는 거 금방 없어져요. 금방. 한 3, 4일이면 열감이 없어요. 근데 그게 뭐 딴 게 아니고 이거 다 뿌리 식품이잖아요. 그죠? 뿌리 식품 가지고. 나중에 이제 만듭시다 그러면 이게 만들어요. 총명상도 만듭시다 그러면 만들어요. 이게 하는 게 분말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말 만들려면 뭐 요만큼 분말 만들어 주겠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나누면은 지금까지 해본 게 총명탕 해보고 얘는 그 뭐야 보증기간 끓여야 되니까 이거 사 먹으세요. 그리고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요거 이름을 붙였어. 이거 뭐라고 이름 붙여야 되잖아요. 6종 세트. 처음에는 5종 세트였어요. 5종 세트. 5가지만 했다가 작두콩이라는 거 하나 더 넣었어야 돼요. 6종 세트. 이름하여 6종 세트. 그래서 이거 전도용으로 쓰라고. 왜냐면 언제 갱년기 종합증이 와요? 40주. 그렇게 하면 안 통해요. 이게 그, 힘 딸릴 때 오늘 이 의사답게 기가 딸릴 때 26세로 걸린 거예요. 7이 7번 될 때. 7이 한 번일 때는 전부 뭐 뼈가 형성이 되고 7이 2번째부터 여자가 좀 생리가 시작되고 쭉쭉쭉 가서 7번째에 49점 이때 1000개가 끊어진다 이게 1000개가 지금으로 말하면 성호르몬이에요. 근데 남자는 잃지가 않아요. 어떨까요? 하나 더 해. 8 곱하기 1. 8 곱하기 8이에요. 남자 갱년기는. 남자 갱년기 뭐로 나타나요? 전립선. 전립선 비대 이런 걸로 나타나요. 여자들은 열감 후끈후끈 나는 거예요. 갱년기 종합증, 전립선 문제. 근데 다 똑같아요. 생기는 이유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갱년기 종합증 왜 생긴다고 했어요? 10번 해야 된다니까 지금 한 번 했으니까 신허라고 그랬잖아요. 신허. 이게 못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신허. 그러니까 결국 이거 여기 들어가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간하고 신장에 좋은 것들 6가지 한 거예요. 간하고 신장에 좋은 거. 그러면 호르몬인데 그럼 어떻게 하죠? 갱년기 종합증 오면 에스트로겐 호르몬 맞잖아요. 이게 또 암을 만들어요. 호르몬제는 전부 암을 만들어요. 어떤 호르몬이든. 그래서 갱년기 종합증 힘들어하면은 호르몬 주사 맞잖아요. 근데 이걸 먹으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나오게끔 해줘요. 그러니까 근본을 하는 거죠. 그죠? 아까 당뇨하고 고혈압 했듯이 얘도 근본을 하는 거예요. 호르몬 문제를 갑자기 툭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천천히 가게끔 신호를 보여주는 거예요.
안 들어요? 네. 얼마 안 들어요. 요거 2만 원이면 돼요. 그러니까 요걸로 한 2개 정도? 아니 하나였나? 하나인가 2개 정도 만드는데 한 2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근데 가서 사 먹으면 20만 원. 50만 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하셔도 본전 뽑으신다니까. 이 청명탕하고 요거하고 도중인기 타는 것만 알아도 본전 뽑으세요. 본전 뽑아도 남는다니까 본전 뽑으세요. 근데 2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요걸로 하나 정도. 그다음에 청명탕은 요거 3가지만 하지 않고 하나 더 하자고 그래요. 저는 1000마라는 거를. 1000마. 이게 중풍에서 꼭 저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10,000원, 그 1대1대1로 하거든요. 얘가 10,000원, 얘가 10,000원, 얘가 10,000원이라면 얘는 30,000원이에요. 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그냥 버렸더라고. 이게 자연 산 1000만, 한 요만한 거 사나 캠은 이거 몇십만 원이에요. 자연산은. 재배하는 거는 싼데 자연산은 이게 몇십만 원이에요. 얘 합친 거하고 얘가 같죠. 근데 이렇게 해도 몇만 원은 안 돼요. 그럼 나 먹고 누구 전도 목적으로 나눠주고 해도 이걸 만약에 누구 줬잖아요. 전도 대상한테. 근데 갱년기 종합증이 있어. 다 따라와요. 왜? 3일이면 열감이 없어지겠다. 그 다음에 열감이 있는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손가락 마디가 다 뻣뻣해져요. 이거 일주일이면 날아간다니까. 여기다 마약 넣냐고요. 마약.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떨 때 쓰는지 아세요? 웬만한 두통에는 얘 한번 딱 먹죠. 먹자마자 휙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 원리를 알고 해야 돼요. 이 원리. 그 두통이 있다는 얘기는 열이 있어서 압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촉진시켜서 순환시켜줘 그러면 이게 빠져요. 웬만한 두통인데 이거 한 숟갈 딱 먹으면 분말이니까 한 숟갈 딱 먹으면 휙 없어져 버리고 금방. 또 여기까지 또 근데 교수님 저기 졸음운전 말씀하셔서 침하고야. 그랬는데 그 청명탕이나 다른 약들도요. 예. 보통 어떤 증세가 있을 때 먹는 거하고 평상시 먹는 거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예, 보통 약효들이 얼마나 된지 좀 해주셔야 그러니까 일단 건강하면 그런 일이 없고요. 돼요. 그다음에 병이 생겼을 때는 바로 효과는 나지만 바로 끊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러니까 침 치료나 이런 걸 하더라도 안 좋은 상태에 이렇게 좋아져요. 그러다가 다시 내려와요. 그러다 다시 받으면 또 올라가요. 많이 내려올까요? 요만큼 내려. 그러다가 갔다가 요만큼. 그래서 요 기간이 다 틀려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처음 와가지고 이거 얼마나 치료하면 돼요? 그거 말해준 사람은 엉터리.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상태에 따라 다르고 집에 가서 말 듣느냐 안 듣느냐. 무슨 말? 뭐 먹지 마세요. 뭐 먹으세요. 생활 습관 이렇게 하세요. 이거 안 지키면 이게 또 늘어져요. 그죠? 되게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숙대 내주면 절대로 안 해. 숙제 검사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게 장담은 못 해요. 그 사람 상태, 그 다음에 생활 습관에는 먹는 게 포함이 돼요. 그러면 그 청명탕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이제 계속 그 뇌혈류를 촉진시킨다는 게 예. 어느 정도 좀 강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아. 그런 게 좀 부작용도 있지 예, 않을까? 예. 그걸 설명드릴게요. 이 왜 뇌혈류 촉진을 하냐면은 혈류가 떨어진 거죠. 그게 왜 떨어졌냐 이게. 압이 낮을 수 있고 두 번째는요. 파이프가 막히면 뇌혈관 이렇게 지금 이거 가는 모세혈관이에요. 보통 때 이랬는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다가 얘가 점점 이렇게 되겠죠. 점점. 그죠? 그럼 길이 좁죠? 그럼 혈류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죠? 깜빡깜빡 한다는 얘기는 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혈액이 많이 가면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얼마까지 먹어야 되느냐? 얘가 없어질 때까지. 그 전에. 근데 혈액이 흘렀는데 어느 날 이런 덩어리가 하나 딱 왔어요. 이게 뭐죠? 혈전. 여기서 딱 막으면 뇌졸중 되는 거예요. 뇌졸중. 여기서 그러면 동맥경화. 그러니까 이건희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혈관, 뇌혈관. 좀 막는 게 저게 당질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탄수화물 줄이고 막 그러려고. 아니요, 이 혈전 덩어리는 주로 여기 심장에서 생겨요. 혈전 심장에서 올라갈 때 여기가 와류가 생겨요. 와류가. 그 와류가 이걸 만들어요. 그렇지 않고 또 어혈이, 이거 이제 병원에서 하는 얘기고, 어혈. 그러니까 어혈이 왜 생기냐를 배워야 돼. 여기 강의록에 있어요. 궁금하면 뒤에 보세요. 이제. 어혈, 담음, 이 뭔지, 보충 1, 보충 2, 보충 3, 보충 4 해요. 그러니까 보충 그러면 또 항상 맨 뒤에 보죠. 요 공개 자료에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쨌든 얘가 막으면 이렇게 돼요. 그럼 치료 원리는 뭐냐? 치료 원리는 얘가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얘가 길 막은 거를. 얘를 어떻게 없애요? 이거 약으로 없앨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면은 뇌혈이 촉진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천천히 이렇게 슉슉슉 흐르겠죠. 물 청소하는 거예요. 물 청소. 혈액이 계속 돌면서 얘를 자꾸 닦아내는 거예요. 얘가 혈액이 늦어서 보였거든요. 이게 쌓인 거거든요. 찌꺼기가 계속 물 청소하는 거예요. 물 청소. 그러면 요 두께에 따라서, 그죠? 그다음에 생활 습관 이런 거에서 얘 질, 얘 속도에 따라서 회복되는 게 틀려요. 그리고 이제 그만 먹어도 됩니다 했을 때는 얘가 다 지워졌을 때죠. 요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병원에서. 병원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스텐트라는 철망을 집어넣어요. 철망을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걸 벌려가지고 지지대를 세워요. 지지대. 쭈그러든 거를 벌리든 지지대를 얘는 그냥 있다니까요. 그게 스텐트예요. 하나 받는 데 350만 원 들어요. 요즘 안 그래요. 1,000만 원 정도. 우리 형이 여기다 3개 받거든요. 3개. 2개, 3개까지 들어가요. 3개 받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여기서 생길 수 있고 여기서 생길 수 있어요. 여기는 관상동맥, 심장. 이건희처럼 되는 거. 여기는 중풍, 뇌졸중이라고 있죠. 또 있는 게 여기 하지정맥. 그래서 이거 있는 사람은 이거 와요. 이거 있는 사람은 이거 와요. 왜요? 같은 혈관이잖아요. 혈관 질환이니까. 그래서 요거 스탠드 받은 사람은 뭘 경계해야 돼요? 뇌졸중. 뇌졸중이 있으면 이거. 진단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여기 눌러보면 쉽지 않아요. 여기 눌러보면. 중풍은 이렇게 해봐야죠. 혀. 얘가 틀어져요. 한쪽으로. 우리 몸은 이게 대칭이 돼 있어가지고 요 동네 따로 해요. 근데 꼭 한쪽으로 와요. 이 뇌가 이렇게 좌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쪽이 막히면 어느 쪽이 그럴까요? 이쪽이 막히면 이쪽. 이렇게. 반이에요. 대칭으로. 청명탕 하면은 맑아지니까 그러고 이제 침. 실제로 써보신 분이 있더라고. 바로. 예배 시간에 졸려가지고 살짝 끄내가지고 이거 코를 잘 그려야 되는데 이거 이거 코를 어떻게 그리지? 누가 막 앞에 나와서 맞아보실래요? 코를 못 그리겠죠. 예, 샘플을 같이 샘플 먹어요. 여기 코를 보면 하나 안 하잖아요. 코 보면 이렇게 선이 보이죠 여기. 네. 선이 끝난대. 아. 요 혈자리를 비익이라고 해요. 비익. 좌우 양쪽에 짧은 걸로 이렇게 뻗으면 이게 고양이 수염 같아요. 침이 있으면 맞아보시죠. 이거 꽂으면요 잠이 안 와요. 비익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된다. 꼭
그럼 청망 딱 한컵 먹고 그러면 이거 꼭꼭 가보세요. 청망당 없어도 이거라도 꼭 이거 이렇게 하면은 침하고 약하고 이게 초반부터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게 좌골신경부대요. 이거 좌골신경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좌골신경통 치아예요. 결국 뭘까요? 좌골신경통이라는 거는 병원 얘기예요. 한방에서는 비증이라고 그래요. 저릴비. 저리다가 왜 저리냐고요. 불통. 근데 얘를 하면 통하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오고.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지금서 이걸 끝을 눌러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자극이라도 주고 되고 정 없으면 있으면 침을 딱 꽂으면 눈물이 핑 돌아요. 그냥 딱 꽂으면 비익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정도 설명드리고 30까지인데 30분밖에 안 남았네요. 항상 이렇게 딴 데로 잘 빠지거든요. 근데 이게 더 좋대요. 딴 데로 빠지는 게 더. 30% 빠지는 게 더. 자 수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수면 언제 해야 된다고요? 1시부터 3시. 11시부터 자면 제일 좋다. 5시까지 자면 더 좋다. 그러니까 1시, 3시를 중심으로 앞으로 2시간, 뒤로 2시간. 이걸 보고 12시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24시간 그러죠? 24시간이라고 그러죠? 2시간 단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축, 인묘 하는 게 12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숙면하라고요? 휴식해지세요, 저. 축시에 자야 된다. 축시에 숙면을 해야 된다. 축시에. 근데 언제부터 자면 좋다? 자시부터 자면 좋다. 야경이 돌잖아요. 이게 딱딱 두드리면서 자시. 축시에 숙면을 해야 된다. 요거 12시즌이라고 해요. 24시간을 2시간 단위로 나눈 거. 자, 그러면 그렇고 요거는 설명을 안 드리고요. 잠깐만 설명하면 정체관념이라는 게 뭔지, 음양이라는 게 뭔지, 오행이라는 게 뭔지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요게 중의학 또는 한의학의 기본 사상이에요. 기본 사상. 즉 무슨 말이에요? 자연 현상대로 하는 거예요. 자연 현상. 그래서 요거는 의학 지식이 아니에요, 저거는. 옛날에 철학 지식이에요. 근데 철학자가 뭘 보고 철학을 해요? 자연 현상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연 현상. 그런데 의학자가 나중에 이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딱 맞더라. 내가 생각한 거 같고. 왜 그럴까요? 사람도 자연 현상 중에 사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한약재를 먹어요? 그 식물이잖아요. 자연에 있는 거잖아요. 한약재가 뭐냐면 그 식물이 자기 방어용으로 쓰던 거를 사람이 갖다 쓴 거예요. 근데 맞더라. 맞더라. 그래서 아로마도 그거예요. 아로마 오일 써보셨어요? 네. 아로마 오일 뭘로 만들어요? 다 식물이잖아요. 한약재는 식물 아니에요? 그래서 겹치는 것도 많아요. 나도 얘기해서. 성경에 보면 아기에서 탄생했다고 선물로 뭘 갖다 줬어요? 몰약. 예? 몰약 황금, 유황. 유황? 향. 이게 큰일 났네. 몰약. 유황. 네. 주거. 요걸 갖다 줬잖아요. 왜 갖다 줬냐고 이거. 이거 왜 갖다 줬냐? 이거 아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설교가 안 돼 이거 가지고. 왜 이걸 선물로 갖다 주냐? 그 당시의 생활 습관이에요. 그 당시의 생활 습관.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한약재 황금이냐 아니면 골드냐.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골드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강학을 말하는 거 아니야? 강금처럼 노란 거? 예?
중국 지방이니까 그거는 강하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써요. 누구한테? 임산부한테. 지금. 근데 그때도 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골드가 아니고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황금은 어떻게 쓰냐면은 열을 끌 때 써요. 열을 끌 때. 열을 끌 때. 유향과 모양은 염증이나 이런 거 있어요. 염증이나 이런 거. 그래서 이걸 옛날에 어디다 썼냐면 이거를 방부제로 썼어요. 방부제. 어디에? 미라에. 미라에. 근데 이거 유향하고 몰약이 다 식물에서 이게 감람나무에서 따는 건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땅에서 자라고 있어요. 이게 땅이에요. 여기다 상체기를 넣으면은 우리가 채취에 쓰는 게 뭐 있죠? 고무. 고무나무에서 상체기 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호수 연결해서 이렇게 받아요. 이 고무나무 채취를 한다고 묵혀요. 상체 내가지고 여기다가 호수 연결해서 이렇게 비닐봉다리를 달아놨어요. 그로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물 먹는 거고 고무나무. 고무나무. 네. 상체기 내면 이게 쫄쫄쫄 이게 보여요. 그럼 트럭이 이걸 다 모아서 지나가요. 그 트럭이 앞에 지나가면요 코를 막아야 돼요. 똥 냄새가 나요. 똥 냄새. 그러니까 저 유황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얘도 상체기를 내요. 상체기를. 그러면 진물이 나죠. 이거 모은 게 유향하고 몰약이에요. 그럼 저게 뭐예요? 식물이 자기 상처 때우는 거예요. 자기 상처. 그래서 이걸 염증에 쓴다니까요. 마리아가 애를 낳죠. 그럼 상처가 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오로 배출해야 돼요. 임산부는 오로 배출을 해야 나중에 뭐가 없어요? 산후풍. 뭐 시리다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그죠? 이게 오로가 배출이 안 돼서. 오로가 뭔지 알아야죠. 그래서 그걸 또 알아야 돼요, 이제. 아까 담이 나왔죠, 담. 그 다음에 어혈은 대충 아시죠? 요게 왜 병을 일으키냐, 이게. 담은 귤을 막아요. 귤을. 어혈은 경락을 막아요. 뭘 알아야 또 이해를 하지. 귤은 뭐고 경락이 뭐냐 이게. 경락은 기찻길이에요. 뭐가 지나가는 길. 이 오로가 일종의 이런 것들이에요. 경락을 막아요. 경락을 막으면 기가 못 통해요. 기가 못 통하면 뭐가 못 통할까요? 기행즉 혈행. 혈이 못 통해요. 그러니까 식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빼야 돼요. 그래서 미라에 쓰면 방부제고 이런 거 쓰면 상처. 상처하고 그다음에 오로 배출용으로 쓰는 거예요. 애를 낳기 때문에 이걸 갖다 준 거라니까. 이건 중동지방이잖아요. 한약재가 중동지방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디서 그걸 써요?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자연에서 채취한 거라. 어떻게 알았나 몰라 이걸. 그 옛날에 3000년 넘는데. 그래서 제가 황제내경 쓴 사람, 그 당시에 사는 사람은 외계인 아니면 천재다 그래요. 지금은 MRI 찍고 해부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책을 썼다고 해요. 인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생리현상이 있다. 이 생리현상이 고장나면 이러이러한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어떻게 하냐고. MRI도 없고 청진기도 없고 혈액 분석기도 없고 근데 책을 썼다니까. 외계인 아니면 천재 아니면 지가 만든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거를 왜 가져줬느냐. 임산부한테. 그죠? 이거 이제 골드라고 치고 근데 열을 꺼요. 왜요? 염증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약에는 이거를 산모한테 오로배출 약으로 쓸 때 이게 들어가요. 근데 약을 4번 먹어야 돼요. 한번 첫째, 결혼하기 전에. 그 다음에 애 갖기 전에. 그 다음에 애 갖고서. 애 낳고서.
왜 애 갖기 전에 먹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각이 안 나지만 왜 갖기 전에 먹어요? 네? 너무 좋게 안 하고 기 중에 무슨 기? 원기는 누가 만든다고요? 신장. 신장의 부정, 모혈. 이러니까 약을 먹고 애가 져야 돼요. 그죠? 애 아빠는 정이 풍부해야 돼요. 애 엄마는 혈이 풍부하고 혈이 깨끗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애를 가지면 원기가 이게 선천적인 파워잖아요. 선천적인 파워. 그때 먹고 그다음에 애 갖기 직전에 먹고 그다음에 애 갖고 먹고 낳고 먹고. 그 애 가지고 약을 안 먹잖아요. 찌찌만 먹이지 마세요. 근데 먹는 게 있어요. 먹는 게. 그래서 갖기 전에 먹이고 최소한 낳고는 먹어. 왜요? 찌꺼기를 빼야 된다니까. 찌꺼기. 이 찌꺼기가 몸에서 이제 막어요. 막는다. 애 갖고 드신 분 있으세요? 여자분들 중에 없잖아요. 모르니까. 기껏 먹어야 뭐 먹어요? 호박. 왜? 붓기 뺀다고. 또 감치. 이런 거 먹죠. 그럼 선생님 얼마를 먹어야 되는 거야? 한 잔은 넘어요. 많이 먹는 거. 네, 한 대 정도. 이 황금은 모르겠어요. 골든지 한약에서 말하는 황금인지. 자, 그럼 얘기 나온 김에 규가 뭐냐? 규가 우리 몸에 규가 몇 개가 있을까요? 규란 규의 정의를 알아야 되고 규란 9개가 있어요. 9개. 즉 우리 몸에 있는 구멍을 말합니다. 눈 2개, 코 2개, 귀 2개 합하면 6개죠. 근데 또 뭐 있어요? 입. 그러니까 다 어디 있어요? 이건 뭐라고 그래요? 오관. 7규, 그 다음에 2규는 소변, 대변. 그래서 9규예요. 9규가 왜 중요하냐? 규에 대한 설명을 딱 2단어만 얘기하면 돼요. 자연계와 사람이 소통하는 구멍이에요. 나머지는 철갑을 들었어요. 나머지는 철갑. 유리병처럼 다 이렇게 막혀 있는데 요 9개의 구멍만 열려 있어요.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항상 열려 있다고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병이 걸리는 경우. 요로 사기가 이제 사기라고 해요. 뭐 균 이런 게 아니고 다 포함해서 사기라고 해요. 찬바람 뭐 이런 걸 전부 사기라고 하는데 사기가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데는 규예요. 근데 여기 항상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계와 사람이 통하도록 열려 있는 창문이 열려 있는 거라요. 창문이. 그러니까 우리 모기장 치잖아요. 뭐 들어오지 말라고. 모기하고 팔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눈에는 뭐가 있을까요? 없는데 열려있는데 눈꺼풀이 왔다 갔다 하나? 그거 말고요. 눈물이 일단 윤활유 역할을 해요. 왜요? 찾다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럼 이게 잘 하려면 윤활유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먼지가 되겠죠. 그걸 걸러요. 그래서 그 뭐죠? 공기청정기 중에서 물로 하는 공기청정기 있죠. 네. 공기를 빨아들여서 물하고 부딪혀서 나가. 들어와서 부딪히고 나가. 그 원리가 뭐예요? 이게 눈물 원리예요. 눈물. 나중에 그 물 보면 그 속에 먼지가 가득 섞여 있죠. 얘가 그 역할을 한다니까. 근데 이 눈물이 맹물이에요? 짭짤하죠. 이게 약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안약 이게 넣죠. 근데 안약 입에다 대보면 짭짤하죠.
야기예요. 야기. 그래서 셔터 역할 하고 먼지 잡고 그럼 이게 갈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갈아요? 생물 시간이 안 나오나? 요 눈하고 이게 코예요.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구멍. 이걸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을 어느 정도 한 눈물은 이렇게 흘러서 코로 나와요. 그 증거가 뭐예요? 눈물을 막 참아보세요. 눈물 참으면 어떻게 돼요? 콧물로 나오잖아요. 아주 펑펑 울어보세요. 눈물, 콧물 다 뺐다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여기를 막아요. 이렇게. 왜요? 안구건조증. 하나에 왔는데 안구건조증이래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 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안구건조증이 됐다는 얘기. 이걸 막고 왔더라니까요. 근데 안구건조증 치료돼요? 치료가 안 됐더라고요. 빠져서 많이 빠져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없어요. 눈물 주머니가 여기 있어요. 눈물 주머니가 여기 양옆에. 얘가 안 나오면 그래요. 안 나오면. 그래서 침을 여기다 이렇게 뺑 하거든요. 눈썹 위에다가. 그러면 이게 얘가 자극이 되겠죠. 그럼 얘가 일을 해요. 그럼 눈물이 제대로 나온다. 그래서 안구건조증 이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결막염이 돼요. 안구건조가 되면. 왜요? 이 속에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약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들어오는 걸 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구건조되면 결막염, 뭐 각종 염증이 생겨요, 눈에. 그러니까 눈물이 있으면 안 생겨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귀에서는 다 방어작용이 있어요. 코는 뭐 있어요? 콧물. 콧물은 왜 나요? 애들 보고 코로 입으로 숨 쉬지 마라 그래야 돼요. 근데 뭘 알아야지 이 얘기를 하지. 콧물이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콧물이. 코가 막혀서. 제가 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그래요 파트가 코 이렇게. 자, 이게 코입니다. 이게 콧구멍이에요. 숨을 쉬죠. 이렇게 가서 어디로 가요? 렁. 폐로 가잖아요. 이게 폐로. 그죠? 입으로 숨을 쉬면 얘도 이리로 가죠. 그죠? 근데 입으로 쉬면 왜 안 좋아요? 중간에 여기 착용을 네. 첫째, 먼지를 잡는 필터링. 두 번째는 에어 컨디셔닝.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면 식혀서 집어넣고 찬 공기가 들어오면 데펴서 집어넣고 그래야 되는데 입으로 하면 바로 들어가잖아요. 즉 코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면 에어 컨디셔닝을 잘하고 필터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휙 지나가면 돼요? 아궁이 원리야. 아궁이 원리. 코가 이게 상비갑, 중비갑, 하비갑 해가지고 길이 3개 이렇게 코구멍 들어가면 하나, 둘, 셋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왜 나눌까요? 단면적을 넓히다. 그 다음에 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속이 비었죠? 심지어는 이거 뭐 있어요? 여기 뭐 보이잖아요. 여기. 비우광이라고 해가지고 구멍이 있어요. 왜 구멍을 만들어요? 단면적을 넓히려고. 이렇게 하나 있는 거하고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하고 방열핀. 우리 엔진에 보면 라지에타, 그죠? 그다음에 에어컨도 보면 방열핀 보면은 막 이렇게 핀이 달렸죠. 그게 왜 달렸어요? 단면적을 넓히자. 이 콧속이 그래요. 여기 쌓인 게 뭐예요? 충농증. 충농증. 그래서 이 속에 코 속에 최대한 단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꼬불꼬불. 그다음에 길 여러 개, 그죠? 동굴처럼. 그 왜 그래요? 일로 들어오면은 코털이 있죠 일단. 얘가 일단 잡죠, 그죠? 부딪혀가지고
근데 들어오면 속에 피부가 촉촉해요. 촉촉해요. 근데 이게 먼지가 닿으면 얘를 잡아요.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해? 딱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탄광 가서 일하면 어떻게 돼요? 하고 풀고 코딱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새까맣잖아요. 그러니까 콧물이 잡은 거예요, 다. 이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왜 코가 막혀요?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은 최대한 단면적을 넓혀서 먼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찬 공기가 들어오면 데핀다고 그랬죠. 그것도 넓으면 좋죠. 일단 단면적이 넓으면은 식히기가 좋잖아요. 데피기 좋고, 그죠? 그래서 단면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멀리 가요. 막히는 거. 그러면은 자, 이 단면적이 넓으면 좋아요. 그럼 에어컨이 어떨 때 안 시원해요? 방역핀은 있잖아요. 근데 왜 안 시원해요? 냉매가 빠졌잖아요. 가스가. 여기서 냉매가 뭐예요? 온매하고 데피려면 온매가 있어야 되고, 식히려면 냉매가 있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혈액이에요. 혈액. 그러니까 이 속에 혈관이 쫙 있잖아요. 모세혈관이. 그죠? 근데 걔가 잘 통하면 냉매 역할 잘하고 온매 역할 잘해요. 그죠? 그런데 어떨 때 얘가 못 지나가요, 공기가. 코가 막혀요. 이게 부으면. 혈관이든 뭐든 해가 부어가지고 요 단면적이 부으면, 심지어는 이렇게 물주머니가 달려요. 우리 위에 폴립 생긴다고 그러죠? 그 물주머니잖아요. 신장에도 폴립 생기고 간에도 폴립 생기죠, 물주머니가. 코에도 생긴다니까요. 그럼 요 놈이 막겠어요, 안 막겠어요? 막으니까 입 벌리고 잔다고 해요. 그럼 바로 이렇게 들어가죠, 바로. 그죠? 그럼 치료 원리가 뭐예요? 냉매가 잘 흐르도록 하는 거죠. 그럼 요 막힌 걸 풀어야죠. 막힌 걸. 그러니까 약국 가면 뭐 줘요? 여기다 하고 들이키는 거 있죠. 박하향 나는 거. 그죠? 박하향 나는 건 뭐예요? 여기다가 파스 바른 거하고 똑같아요. 안티피라인 바른 거하고 똑같아요. 화하니까 얘가 통하잖아요. 아까 석창포도 휙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화한 성질은 다 통하게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얘가 근데 좀 있으면 또 그러죠. 이게 워낙 크니까 잠깐 통했다 또 그래요. 그럼 계속 해요? 그러니까 침으로 이렇게 찔러요. 이렇게 밖에서 속으로 훅 찔러요. 그러면 얘가 구멍 뻥 나죠. 얘도 구멍 나죠. 뻥뻥뻥뻥 나죠. 그럼 뭐가 나요? 피가 나오죠. 그럼 거기 고여있던 피가 나오고 얼로 이러요. 그러니까 종이컵 하나 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뚝뚝뚝 끈적끈적하다가 피가 나와요. 부위동 치료하면 그건가요? 지금 그건가요? 부위동 치료. 네. 그래서 이렇게 찔리기도 하고 이렇게 찔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얘를 터뜨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부항사회라고 똑같아요. 부항사회라고. 그러니까 막힌 그 어혈 혈관, 그 혈액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피가 들어가겠죠. 빈자리가 있으면. 그럼 걔가 돌아서 냉매, 온매 역할을 하니까 비염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코 막힘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 원리. 생기는 원리, 치료하는 원리. 그럼 코에 눈 얘기했고, 코 얘기했고, 귀도 막아요. 이게 귀도. 그래서 귀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귀 속도 촉촉해야 돼요. 귀 속도. 그 입은 뭐가 나와요? 할머니들이 손주 다치면 어떻게 해요? 침 발라주잖아, 침. 침 발라주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로 침입을 한다. 근데 우리는 다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근데 이게 안 만들어지면 문제잖아요. 안 만들어지면. 그죠? 그러니까 자동 제어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고장 나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고쳐줘야 되는데 안 고치고 그냥 약만 뿌리고 증상만 못 느끼게 하고. 두통이 왜 나요? 두통이. 두통이 있다는 얘기는 압이 있다는 얘기예요. 압은 뭐 때문에 생겨요? 열. 팽창할 때 열이 있어야 되잖아요. 열 있으면 팽창하는 거예요. 열 있으면 팽창하는 거예요.
모이가로 모이가로 그 얘기지. 생각은 다른 생각은 말은 따끔하고. 자, 그래서 자연계하고 인체가 소통하는 게 규다. 정의가.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안 돼요? 코 후 풀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눈 비벼야 돼요, 안 비벼야 돼요? 우리가 적당량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데 손으로 후비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막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눈 비비면. 그러니까 공기 부딪히는 정도는 얘가 해요. 근데 안 좋은 게 이게 들어오죠. 세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눈병 생기는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얘처럼 있는 게 또 있어요. 구멍이. 이 질문할 줄 알았는데 아무 질문 안 하시네. 아까 땅구멍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땅구멍이 또 문제예요. 땅구멍. 얘는 통상적으로는 닫혀 있어요. 근데 언제 열려요? 땀을 흘리고 발산할 때 열려요. 근데 얘가 오픈될 때가 있고 크로스될 때가 있어요. 근데 크로스될 때 문제가 없잖아요. 네. 오픈될 때가 문제예요. 오픈될 때가. 이때가 문제예요. 그래서 봄에는 땀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산해 보면 정상 올라가면 땀이 뻘뻘 흐르죠. 네. 왜 흘러요? 열이 나니까 식히느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벗잖아요. 근데 좀 있으면 내취 그러죠. 그죠? 풍사가 들어온 거예요, 벌써. 풍사가. 그래서 봄에는 3보 정도만 해라. 면역력이 약할 때니까. 그 다음에 땀을 흘리지 않게 운동을 해라. 땀이 흘렸으면 빨리 옷을 갈아입어라.